자, 매직 서바이벌에 대해서 몇 가지 공약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켰습니다. 일단은 좀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다양한 이렇게 많은 특성과 기술이 있는데 총 72가지 중에 저는 71가지만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일반 기술과 유니크 기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 기술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U자로 표시가 된 게 유니크 기술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72가지 중에 71가지 기술을 발견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유니크 기술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일반 기술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맨 위에 있는 공격력, 이 공격력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먼저 찍어야 됩니다. 왜냐, 이 게임은 오래 버티는 게 목적인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특성이 나오면은 가장 첫 번째로 찍어야 되는 게 공격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생명력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존력과 시체 폭발을 이용을 해서 버티기로 들어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공격력을 위주로 할 때는 이런 거는 찍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 저항력도 마찬가지. 생명력과 저항력 둘 다 공격력을 위주로 할 때는 찍지 않습니다. 이런 건 그냥 스킵을 해주시고, 10폭 전략으로 갈 때 이거를 찍어 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속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찍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공격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어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찍고요. 그 다음에 고속 시전, 이것도 지능이 첫 번째라고 하면은 이 고속 시전은 두 번째로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것도 나오면은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매우 우선순위가 높아요. 고속 시전과 지능은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면은 공격력을 먼저 찍어주시고, 따로 나오면은 고속 시전을 다른 것보다 더 먼저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력 발산, 증식, 집중, 이 3종 세트는 마법의 어떤 크기나 기술, 효율을 높여주는 스킬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찍는 것보다는
최소한 융합 마법을 2개 정도 마스터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공격 마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주력으로 삼겠다 싶은 공격 마법, 융합 마법 하나랑 그 외 나머지를 1레벨씩만 찍은 다음에 이 효율을 높여주는 이 3종 세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초반에 찍으시면은 초반에 버티질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스킬을 먼저 마스터 하신 다음에 찍는 걸 추천드려요. 휴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위에서 언급했던 생존 특성일 때만 사용하는 거고, 공격력 위주일 때는 이건 또 사용 안 하는 겁니다. 탐색도 당연히 안 쓰는 거고요. 재생도 이제 생존 특성일 때 사용을 하는 특성 스킬입니다. 공격력 위주일 때는 절대로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화 정제. 만화 정제 같은 경우에는 찍는 분들이 계시고 안 찍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찍습니다. 후반에 가면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게 되는데,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성장 속도가.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은 될 수 있으면 초반에 찍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만화 정제. 하지만 공격력이 나오면은 공격력을 무조건 먼저 찍으시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가 만화 정제예요. 그리고 위에 쿨타임 감소가 이제 세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격력, 두 번째가 만화 습득량, 세 번째가 쿨타임. 이런 우선순위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축소가 있는데, 요거는 찍으나 마나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그리고 여기 처형과 시차 폭발이 있습니다. 이 처형과 시차 폭발 같은 경우에는 생존 특성일 때는 마스터를 찍는데, 생존 특성이 아닐 때는 시체 폭발은 찍지 않고 처형만 찍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하나도 안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유가 있을 때 찍으시고, 여유가 없으면 다른 거를 먼저 찍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게 마땅히 찍을 게 없다던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찍으셔야지, 너무 초반에 이거를 찍어버리면은 버티질 못합니다. 압사당해요. 특히 여기 유니크 스킬 중에 이 파멸회로 즉사한 적은 무조건 시체 폭발, 요게 있을 때는 여기요, 시체 폭발 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딜이 딸린다, 생존을 잘 못하겠다, 마땅한 공격 마법을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게 나오면은 찍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들이 평타 이상은 하거든요. 특히 이 시체 폭발 같은 경우에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한 번에 뭉텅이로 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후반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처형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아주 유리하고요. 극후반 가면은 적들의 피통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 마법으로도 잘 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형 스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니크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폭주. 이거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이 시야 반경 마이너스 25%, 이게 아주 지랄 맞습니다. 답답해서 미쳐버려요. 시야가 좁아져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폭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력탄의 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만 찍으시고 그 외에는 안 찍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타오르는 혈액, 초당 체력 회복률 0.2, 최대 체력 마이너스 30. 이 유니크 특성은 딱 봐도 알겠지만 생존 특성입니다. 생존 특성. 생존 특성이기 때문에 공격 마법 특성일 때는 찍지 않습니다. 특히 공격 특성일 때는 이 최대 회복, 체력 회복 스킬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오시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의 마력, 만화 습득량 30% 증가, 적으로부터 만화 습득 불가. 이것도 안 찍는 게 좋습니다. 왜냐, 적으로부터 만화 습득을 하는 게, 적으로부터 만화 습득량이 후반에 가면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적 시간 25%.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체감은 안 됩니다. 체감은 안 되는데, 학파 중에 보호막 특성 스킬을 주력으로 하는 학파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과 합치면은 그런 거 쓸 때는 이거 쓰는데 그 외에는 잘 안 씁니다. 예. 무적 시간 증가 25% 해봐야 체감이 별로 안 나요. 그 다음에 대마법진. 이 대마법진 같은 경우에는 마력탄을 안 쓸 때 이걸 씁니다. 예. 쿨타임 감소 10%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령 위주의 세팅 한다던가, 마력탄을 융합의 재료로 쓸 때 이거를 많이 씁니다. 30%라는 수치가 꽤 크기 때문에 이거를 찍고 나서 연성진의 아이템을 차서 30% 쿨감 효과를 받으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공격력 효과를 더 누리는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마력탄을 안 쓸 때는 찍지만 마력탄을 쓸 때는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조율.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력탄을 쓰실 때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나오면은 무조건 찍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굳이 부작용을 따지자면은 시간이 빨리 흘러가면은 나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적들도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세포 붕괴. 요거는 공격력 위주일 때 찍어주면 좋습니다. 피해 갈증이라는 특성을 이용을 할 때는 댓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받는 피해량 증가가 이 부작용이 상쇄가 씹어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받는 피해량이 증가가 돼도 보호막 하나만 벗겨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생존 특성일 때는 이거 찍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다음에 공허의 심장. 이거는 생존 특성일 때 반드시 찍어야 되는 필수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체력을 2배로 뻥튀기 시켜주기 때문에 생존력을 대폭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대신에 체력 구술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먹기 전에, 먹고 나서는 체력 회복력을 좀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해져요. 사실 제가 지금 졸려가지고 졸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횡설수설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체력 회복률이 마이너스 1%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안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체력 회복률을 쌩까고 피통 위주로 가는 생존 특성이면은 이거를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없으면은 체력이 딸려도 체력 구슬을 먹어도 피가 조금밖에 안 찹니다. 근데 이거를 먹으면은 무조건 거의 대부분은 만땅 피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재구성. 죽으면 50%의 체력을 가지고 한번 부활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생존 특성일 때만 찍습니다. 왜냐, 공격 특성일 때는 딸피를 만들어서 피해의 갈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50%의 체력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다시 딸피 상태로 만들려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존 특성일 때 찍는 거다. 그다음에 존재의 부정. 이거는 그냥 아마게돈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파멸회로, 즉사율, 즉사한적은 시체 폭발. 이거는 생존 특성이나 공격 특성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특성입니다. 이 즉사라는 스킬은 후반에 가도 효율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즉사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반에 갈수록 더 중요해요. 후반에 가면 애들이 한 방에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즉사가 있냐 없냐가
후반에 갈수록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 이거는 그냥 공격력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좋겠죠. 몽상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주력 스킬이 지속 영향을 받는 그런 요리에서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도 약간 헛소리를 했는데, 몽상가 인보커라는 이제 그 지속 시간을 이용을 하는 레이저 학파가 있는데, 그런 종류의 학파를 쓸 때 그럴 때만 쓰고 그 외에는 잘 안 씁니다. 예. 이 쿨타임이 늘어나면은 방어력과 생존력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 시간으로 인해서 엄청난 혜택을 보지 않는 이상 이거 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생체 보호막, 이거는 공격 특성일 때는 안 찍습니다. 예. 딸피로 공격을 할 때는 이 보호막이, 생체 보호막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피통이 약한 그 다음에 돌연변이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공격력 증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불의 계승자, 이 불의 계승자도 그렇고 타이탄의 권능, 얼음 조각사, 코어 에너지, 이렇게 특정 컨셉의 마법을 묶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런 유니크 특성은 이미 사전에 미리 조사를 다 해봐서 어떤 유용한 융합 공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찍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 중에 하나만 찍어야지 여러 개를 찍으면 손해거든요. 마지막으로 거미줄, 이거는 어느 생존 특성이나 공격 특성 모두에게 좋겠죠. 여기까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마법과 아티팩트도 쭉쭉 가려고 했는데 졸려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